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 투자를 정리하고 있는 주식 관찰, 주식 매매 일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11월 7일 일요일 밤 11시 40분 정도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월요일에 보실 수도 있고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보실 수도 있겠죠. 시청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염두에 주시고요. 저는 매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투자에 관련된 일기도 이야기하고, 뭐 특정적으로 뭐 투자가 어떻다, 뭐 한 주간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뭐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제 채널에 대해서 제 주변 분들에게 좀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아시는 분들, 원래는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주변의 지인분들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고 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의 투자의 방식이 어떠냐 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시장 상황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고 공부하고 있던 내용 중에 좋은 내용, 나쁜 내용 뭐 이렇게 좀 추려서 이야기도 하고 뭐 심정도 이야기하고 뭐 매매했던 기록도 좀 남기고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공유하게 되고 채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분들이다. 정말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고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좀 막연히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다. 그리고 저축으로서는 금리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시는 분들에게 직접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죠? 다 보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첫 시간에 그분들한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투자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어떤 투자가 더 수익률이 높고 돈을 더 잘 벌고 이거보다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남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도 그 돈을 따라서 벌어야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음? 그게 아니라 이 시장이 지금 이 시점이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았어요. 돈 얘기하면 좀 속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뭐 자주 입 밖에 내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잘 얘기 안 해주고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저희들은 자라왔거든요. 근데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돈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아서 그걸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구매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선물도 해주고 뭐 이런 용도. 그러니까 나의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그거를 소비하는 데에서 그 가치를 인정을 했다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동으로서 버는 돈이 그걸 모아서 착실하게 저축을 해서 모아서 그 돈을 은퇴 이후에 내가 나눠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금리도 어느 정도 높았고 충분히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으로서도 적절한 수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적절한 그 수익을 받던 걸 가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젊었을 때 내가 일을 했던 그 노동의 가치인 그 급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노동의 가치만큼 다시 소비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면 금리는 항상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5년 전, 10년 전보다 현재의 금리가 엄청 낮죠. 은행에 적금을 묻고 예금을 부어도 2%, 3%, 뭐 지금은 금리가 좀 올라가서 뭐 4%, 5%짜리 그런 적금 상품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약간 좀 제약이 좀 많고 충분히 내가 노후를 즐길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은행의 적금만으로는 그 현재 노동력의 가치인 급여를 노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낮아서 수익이 적은 것도 있지만 내가 노후에 또 다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쓸 때 그 돈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자,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하면 직장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그게 10,000원이라고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그럼 직장에서 하루를 일해서 10,000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저축을 해서 30년 있다가 노후에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30년 동안 저축을 했다고 치고, 그럼 그 10,000원이 30년이 지났을 때 20,000원이 됐다고 합시다. 실제적으로는 그보다는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금리 한 5% 이런 걸 가지고는, 2배가 되긴 어렵겠죠. 하여튼, 일단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1시간 동안 근로를 했던 급여 10,000원을 30년 후에 내가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을 바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돈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다. 근데 현재 짜장면 가격은 얼마요? 뭐 한 8,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막 이렇게 하죠. 그럼 500원이 7,000원이 됐을 때는 몇 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럼 거꾸로 그럼 그때 받았던 급여가 지금 받았던 급여의 상승분만큼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죠. 더 많이 올라갔죠. 짜장면 가격이 그만큼 훨씬 더 비싸진 거죠. 네. 그것처럼 내가 현재 벌고 있는 노동력으로 급여를 모아서 저축을 해서 그 저축을 한 이자를 노후에 내가 나중에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은퇴가 되었을 때 그 돈을 써서 내가 충분히 지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아서 아니면 지금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놔야 돼요. 다 모아서 그걸 노후에 나눠서 써야 돼. 그게 아니면 노후에 은퇴 없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그 노후에서도 근로소득을 벌어서 내가 노후에 생활을 해야 돼요. 은퇴라는 게 없어요. 원래 인간은 은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저축으로서만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무조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인해서. 예. 그거는 적절한 노후가 아니죠. 우리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돈을 모아서 좀 나눠서 좀 쓰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손자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고 싶은 사람들 없잖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저축해야 되는 돈의 이자를 높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축만 해서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전문 용어로 따지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이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투자를 시작하지 않고요. 노후에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은퇴하고 나서 생활할 때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목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고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 순간순간 움직이는 그런 차트의 뭐 가격, 뭐 호가창의 가격들이 변화만 보고 내가 막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내가 본질을 막 흐리는 거예요. 예, 20년, 30년간 투자를 진행하면 지금 당장 내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수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0년, 30년 후에 내가 직접 그 저축했던, 투자했던 그 돈이 사용하게 될 그 시점에 얼만큼의 소득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점점점 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 아직 우리 같이 조금은 젊고 조금은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초반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좋은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흥분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투자의 목적. 예. 오늘 그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이 점을 꼭 생각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투자는 왜 해야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영상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투자라는 건 어떻게 시작하고, 투자라고 해서 뭐 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투자의 방식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조금씩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고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 이제 다음 코너에는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매매했었고 제 수익률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한 주간에 매매했던 매매 종목입니다. 자,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업의 지분을 샀다는 겁니다. 뭔가 매수는 꼭 기업을 주식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물건을 매수했다, 뭐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뭐 시장에서 뭘 샀다, 뭐 이런 뜻입니다. KB스타 200 경기소비재, 그 다음에 게임테마, 은행. 자, 여기 종목에서 앞에 KB스타, 뭐 코덱스, 뭐 타이거, 뭐 이런 거 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ETF라고 해서 펀드예요. 펀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나에 묶어서 파는 약간 바구니 같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바구니에 관련된 건데, 국내 업종에 의한 바구니, 예. 경기 소비재에 특정된 업종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펀드, 그다음에 게임 테마 업종에 묶여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모두 갖고 있는 펀드, 은행이라는 업종을 갖고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동도시가스는 기업의 이름이고요. 농우바이오, 듀오페, 모드튜어리츠, 한원시스템을 이번 주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 매수는 어떤 날짜에 했다기보다 그냥 얼마에 했다, 이렇게 정도까지만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매도는 똑같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업종,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업종, JYP 기업, 동서 기업, 맘스터치 기업, 두산중공업 기업을 매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는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는 손실을 좀 보고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매도를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비중이 낮아지고, 보유하고 있던 비중이 낮아지면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가중치가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제가 매매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보유 비중을 낮춰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자, 11월 5일 기준으로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2969.27, 코스닥은 1001.35, 코스피는 전주 대비 0.05% 하락했고요. 거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코스닥은 0.191%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누적 수익률 15.41%고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4%, 23% 하락하였고요. 현금 비율은 31.76%입니다. 자, 코스피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
누적 수익률은 제가 갖고 있는 총 수익률, 주간 수익률은 전 누적 수익률 대비 등락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은 제가 하고 있는 투자금 대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다. 요겁니다. 31.76%는 꽤 많은 비중의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면 투자를 계속 많이 하게끔 하고, 상승을 많이 하면 투자금을 많이 회수하게끔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모든 종목과 수익률의 그런 가중치를 분배해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중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비중을 조절해서 그 비중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걸로 하고 있는데,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게 있습니다. 30%의 현금 비중이라고 하면 나는 좀 더 하락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락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시장 상황이 쉽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가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매매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락했으니까 내일이면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막 하락하고, 지금까지 상승했으니까 내일 또 계속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하락하고, 이제 더 이상 하락해갖고 더 이상 못 사겠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면 올라가고, 막 이런 거지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개별 종목 장세네 뭐네 막 유튜브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 종목 장세라는 얘기는 그냥 그 기업 분석을 잘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유동성만 얘기하고, 뭐 현금이 어쨌느니, 뭐 금리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냐, 돈을 잘 안 버냐, 이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시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투자금이 많아지면 그 기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돈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만약에 수거가 되면 거꾸로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렇게 유동성에 의해서, 그리고 분위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 기업의 가치, 그 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그런 수익이 변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절대 멈추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하락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수할 때 내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꿋꿋하게 마이너스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본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하락한 다음에 상승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락장에서 막 매수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경험이 없으면 그냥 하락했을 때 무조건 사면 되는 줄 알아요. 하락했을 때 팔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적정한 수준의 공부와 본인의 믿음과,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영상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차근차근 좀, 저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본 적이 없어서 얘기가 막 산으로 갈 때도 있고 막 헛단 소리 할 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소리 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수익률과 매매 기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약이 벌써 뭐 화이자에서 그러니까 사망률이 훨씬 낮은 치료약이, 또 경구 뭐 알약으로 먹는 치료약이 개발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해외 지금 뭐 규제 같은 것도 다 풀렸고,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겠고, 외부 활동도 좀 더 자유롭게 지금 다 풀어놨고, 대신 뭐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좀 이게 또 좀 불안하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좀 더 발생될 위험도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 멈추다가는 경제가 이렇게 막 살아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적정한 차원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또 약 개발된 것에 대해서 또 수입도 하고, 앞으로 또 그쪽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약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인간이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오랫동안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겁니다. 그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쪽이거든요. 앞으로 그쪽에 있어서 계속 발전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하락을 많이 했던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